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일찍 들어온 거 아니죠? 맞춰 들었죠? 자, 교재 여기 이렇게 보시면 쪽지기 백선 이렇게 돼 있고요. 샥 돌리면 식곡돼 있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요쪽 할 겁니다. 백선. 100문제 맞추느라고 고생했고요. 더 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100개만. 자, 일단은 제가 안타깝게도 오타가 좀 있어요. 오타. 그래서 오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6페이지에 8번에 6페이지에 8번에 자, 6페이지 8번에 보시면 답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8번에. 그래서 많이 찾아주셨는데 자, 8번에 답이 2번으로 되어 있죠? 자, 2번하고 3번하고 두 개. 2번하고 3번하고 두 개. 그래서 요거를 이미 이제 책이 출간돼 가지고 미리 풀어보신 분들이 많이 좀 알려주셔 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수업이 나오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또 하나 43페이지. 이것도 안타깝게도 43페이지. 43. 자, 이게 답이 2번입니다. 자, 2번인데 3번으로 돼 있어요. 자, 67번에 2번입니다. 2번. 3번이 아니라 2번. 67번 답이 좀 잘못돼 있어요. 두 개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걔는 대세에 지장이 없어 가지고 자, 55페이지. 55페이지. 55페이지에 87번인데요. 해설에 자, 해설에 요거 디귿 이게 아니라 리을입니다. 리을. 리을. 해설에 저 리을에 대한 해설인데 디귿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것만 좀 고쳐 주시면 되겠어요. 저거 뭐 크게 대세 지장은 없는 거라. 자, 요 정도고요. 혹시 이후에 이거 말고 또 오타를 발견하신 분들은 제가 건당 10,000원씩 드릴게요. 눈 크드시고 찾아보시고 여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할 수 없고 여러 군데서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드리기에 좀 뭐했고 요 이외로는 건당 10,000원씩 밴드로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드릴게요. 자, 됐고요. 자, 그럼 맨 앞에 이제 백선 나와 있죠? 자, 오늘 지금 10시인데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건 몇 시에 끝나냐? 이제 우리 목표는 이제 6시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은 7, 8시까지 갈 수도 있고요. 자, 소리 잘 들려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궁금하신 건 이제 점심 몇 시에 먹냐? 식사 시간은 2시부터 3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백선 특강 이제 세 번째로 궁금하신 게 이제 이거 들으면 몇 점 맞냐?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 뭐 완벽하게 하시면 뭐 만점까지 못해도 한 20개까지는 맞출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개면 뭐 대박이죠, 대박. 그리고 이제 백선 보시면서 싹싹 뒤집어가지고 뒤쪽에 이론도 같이 보시고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빠짐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교재를 가지고 완벽하게 했다라고 해서 내가 시험 볼 때 이게 다 생각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는 게 있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꽈버리면 속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후 시간은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라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론 정리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죠. 이론 정리 미리 좀 하지 그랬어. 그래서 이미 끝났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론 정리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문제 풀면서 눈치를 보세요. 출제자가 뭐를 내는지. 뭐를 낸지 그거 보고 요거 내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론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내 생각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시험에 안 나와. 그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자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거 맨날 내네. 이거 맨날 요거 바꾸네. 라는 게 눈치가 보이잖아.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 이제. 지금 미리 좀 공부하지 그거는.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게 자꾸 나온다. 맨날 요거 이따부터 바꾼다. 요 날짜 맨날 요 날짜 바꾼다. 그럼 맨날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면 점수가 갑자기 급상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답을 맞췄다는 게 중요하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 좋은데, 문제가 또 이렇게 좋은 문제가 많이 없어요. 틀린 문제라든가 초점을 잘못 맞춘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동영 또 들어가겠죠. 동영하고요. 또 이 백선 문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가 이제 만들어둔 문제, 또 밴드에 맨날 문제 올라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열공시 TV 유튜브에 문제 엄청 있습니다. 예, 걔네들 위주로만 풀어도 마르고 닳도록 풀 수 있어요. 남은 기간 동안 맨날 문제만 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계속 보면서 뭐를 가지고 장난치는지 눈치를 보세요. 뭔가 정직하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편법을 쓰라고. 문제풀이 공부하는 게 편법이란 말이야. 정식으로 이론 정리 다 끝나고 나서 문제를 딱 적용해 보겠다. 정정당당, 이 바보 같은 짓이야.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문제 자꾸 풀면서 요령을 타라고, 요령을. 지금쯤 됐으면 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방향을 잡으면 남은 시간은 되게 충분합니다. 되게 의외로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고 뭐 회사생활 하시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공시법만 가지고 볼 때 뭐 맨날 하라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 문제를 조금씩 풀어가면서 요령을 쌓기에는 남은 시간도 충분합니다. 절대 시간 없다는 소리 안 나올 만큼 공시법으로는 속을 안 새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 골치 아픈 거 공법, 중개사법, 뭐 세법 난리 났죠? 그거 열심히 하시고, 공시법은 곁다리로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조금씩. 그럼 이게 꾸준히 실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력은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한순간 이제 알겠는데 이러다가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이제 알겠다 또 이렇게 쭉 돌아가. 돌아다가 또 좀 있다가 또 쭉 올라갔다가, 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만큼 시간비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답답해 하시면 안 돼.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점수는 안 올라. 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탁 뛸 때가 있어요. 뭐 그때 또 자만하면 또 뚝 떨어져. 그때 조금 꾸준히 해주시면 어느 순간 또 딱 한번 틉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한 2번 정도만 튀면 충분히 합격점까지 갑니다. 그리고 외웠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죠. 그게 탄탄하게 다져질 때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니까 노력은 꾸준히 하되 금방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참아보세요. 어느 순간 딱 눈에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 단계가 지금 나머지 지금 40일 좀 안 남았죠. 지금 시간이면 시간이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한 2번 정도는 썸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생초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수업을 좀 들었잖아요. 한 2순환 정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남은 기간에도 점수는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자, 맨 앞에서부터 정리하죠. 자, 우리 원장님이 이거 우리 교재를 이렇게 전부 다 PPT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재로 하면은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책 그대로 볼 수 있긴 하지만, 하얀 바탕에 까만 글씨라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잘 안 잡힐 수가 있어가지고 피곤하다 라고 해가지고 일일이 전부 다 전환을 다 하셨어요. 뭐 큰 감동은 없네 지금. 어쨌든 그래가지고 눈에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문제를 한 문제씩 해놨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보죠. 자, 1번부터 우리나라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 이게 뭔 소리예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무자 무슨 뜻이죠? 자, 이게 공동신청이라는 소리예요. 공동신청.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공동신청. 근데 권리자 의무자 본인이 직접 못 가겠어. 그럼 각자 뭘 쓸 수 있다? 대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또는 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출석 방문 신청이 있고요. 자, 반대로는 전자 신청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자, 공동 신청, 단독 신청이 있고요. 근데 우편으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 자, 우편으로 되는 건 촉탁. 우편 촉탁은 됩니다. 우편 신청은 안 돼요. 안 돼요. 자, 법무사가 보통 매도인 매수인 쌍방대리 할 수가 있죠. 쌍방대리. 민법에서는 쌍방대리 하면 안 되죠. 민법은 의사표시 대리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등기는 쌍방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3번, 4번 등기를 마쳤대요. 자, 언제 등기 마쳐요? 식별보. 등기관 도장 찍었을 때 식별보. 그때 마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한 때. 자, 접수한 때. 마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 이게 틀린 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하나씩 더 만드는 거. 이게 등기부 부본자료입니다. 자, 등기부 부본자료는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그죠? 똑같은 거 하나씩 더 만들어 놓는 거죠. 전산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등기부 부본자료. 다음 5번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 회복, 소유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가 맞춰졌으면 등기관은 소관청에 고의 얘기를 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그죠? 소유권 관련 등기가 맞춰지면 통지해야 됩니다. 되게 쉬운 얘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등기관은 소유권 말소 등기를 마쳤으면 소관청에 통지한다고 X. 소유권 말소 했으면 소관청에 통지한다. 오, 맞지 그죠? 예, 근데 말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관련된 등기들은 다 소관청에 통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역대로 지금 기출문제 소유권 경정 등기하고 소유권 명의인 표시 변경이 한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소유권 관련된 등기가 이루어지면 통지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아직 소유권 말소는 안 나왔거든. 그러니까 소유권 말소가 나면 또 당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가 됐으면 등기관이 소관청에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3번이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같은 부동산의 권리 순위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순서대로 가는 거죠. 순서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순서대로 안 갈 수도 있어.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대. 그럼 순서대로 안 갈 수가 있어요? 순서를 뒤바뀔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가등기. 가등기를 걸어놓고 본등기를 나중에 했죠? 그럼 나중에 들어간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이거 뒤집히는 거지. 그죠? 또 이런 거 있어요. 부기등기. 부기등기. 자, 3번 밑에 2-1이 들어왔다. 그럼 2-1은 2번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부기등기 시간 순서는 늦게 했지만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기억나시죠? 네. 또 이런 게 있어요. 회복등기. 회복등기. 갔다 온 거죠? 뭘 갔다 온 거야? 원래 있었던 거야. 그죠? 예. 자, 갔다 온 거 아니면 뭘 돌싱이야? 다시 말소됐다, 회복됐다. 그러면 말소된 거를 부적법 말소를 살리는 거예요? 예.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지. 그죠? 회복 등기는 종전 등기 순위 효력을 그대로 보유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특별한 주에 있는 거고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가죠. 이 순서 어떻게 따져? 자, 순서 어떻게 따져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 번호. 근데 그 다른 구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갑구,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갑구. 자, 저당 등기 을구. 자, 두 개 서로 다른 구. 자, 다른 구는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그죠? 네. 자, 4번 보세요. 위조된 해지 증서로 저당권 등기가 말소돼서 이 말소는 부적법 말소예요. 네, 왜냐하면 위조된 증서로 자, 잘못 들어갔어요. 자, 이거 부적법 말소. 이걸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 자, 회복은 아무거나 회복되는 게 아니라 잘못 지운 걸 살리는 겁니다. 예. 잘 지운 건 살릴 수가 없어요. 예. 자, 부적법 말소를 뭐 한다? 회복한다. 그럼 1번 있어요? 2번 있어요? 1번 있어야죠. 이 이제 말장난. 한국말 참 어려워. 2번에 우선한다. OX. O. 다시 2번 근저당 2 우선한다. OX. X.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2하고 A하고 이거 바꾸면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우선하면 안 되는 거죠? 네. 1번이 2번에 우선한다.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2하고 A만 바꿔도 완전 다른 말이 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질문 꽤 들어옵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 이거는 한국말이에요. 그냥 한국말. 자, 그래서 지금 4번 요거 1번이 우선한다. 맞는 말이고요. 자, 5번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 요거 건물 등기에 들어온 거죠. 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에 해당 구간 등기. 요거는 토지 등기 기록에 들어온 거죠. 아예 등기 기록이 다릅니다. 자,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자, 대지권하고 순서 물어보면 접수 번호. 대접. 대지권 나오면 접수 번호.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죠. 하나는 건물 등기부에 들어갔고, 그죠?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들어갔고, 완전 등기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접수 번호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순위 번호로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 넘어갑니다. 유효 등기를 고르시오 그랬죠. 자, 1번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자, 29조 몇 호? 29조 2호죠. 29조 2호. 자, 29조 2호에 걸렸다. 각각 해야 되는 깜빡 실행해도 이거는 무효. 자, 어느 정도 무효냐? 직권 말소까지 되는 무효입니다. 무효 직권 말소까지 가죠. 등기관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인데 실행된 걸 발견했어요. 직권 말소 안 하면 어떻게? 자,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예. 자, 여기 29조 2호죠. 자, 좀만 더. 등기법 제 29조에 몇 호까지 있어요? 11호까지 11개의 등기법상 각하 사유가 있는데, 자, 1호가 뭐예요?
관할이만. 자, 이호는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자, 3호부터 11호는 몰라. 몰라. 자, 여기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각하부터 해야지. 뭘 또 무효야 벌써. 자, 각하. 자, 여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각하. 그죠? 각하. 자, 1호든 2호든 3호든 4호든 전부 다 걸리면 각하예요. 그죠? 근데 깜빡하고 뭐라고? 깜빡하고 간과하고 실행이 됐대. 간과 실행. 또 간과하고 실행이 됐대. 잘못한 거죠. 유효부요, 무효, 유효부요, 유효.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 각하예요, 각하. 그리고 간과하고 실행됐으면 요거는 절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무효다. 자, 요거 어느 정도다? 직권 말소되는 무효고요. 직권 말소 안 하면 야 지워라고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근데 이거 유효잖아요. 이거 말소를 못해.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깜빡 잘못 실행된 등기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뭐가 더 많아?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없는 게 몇 개? 9개. 11개 중에 2개 빼고 9개. 그죠? 자, 요건 이의 신청할 수가 없다. 자, 이제 말장난 칩니다. 자, 간과하고 실행된 등기. 자, 요거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29조 각호 이렇게 표현했어. 29조 각호 사유를 위반하고 실행된 등기는 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있다 그래도 틀리고 없다 그래도 틀리는 거야. 할 수 있죠? 여기서 요번에 법무사 시험에 요번 올해 법무사 시험이 나왔어요. 각호를 위반하고 실행한 등기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있다 OX X지. 없는 것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출제가 이제 됐단 말이죠. 자, 요것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거 간과하고 실행됐어. 저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무효. 자, 두 번째 위조한 개명 허가서요. 이거 알았으면 걸렸어. 이거 등기관이 봤으면 이거 위조네요. 각하예요. 근데 모르고 어떻게 실행됐는데 보니까 걔가 진짜 이름을 바꿨더래. 그러면 지워버려요, 놔둬요? 그럼 놔둬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죠? 이거는 유효가 됩니다. 또 속으로 위조해도 되나 보다. 안 돼. 위조하면 안 돼. 저 걸리면 위조해가지고 그저 사무소 위조, 공소 위조에 다 걸려요. 그건 형사 처벌이고 등기 자체는 지웠다 했다 하지 말고 등기 냅둬라 이 소리지. 이거 허용된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걸립니다. 거의 대부분 걸렸는데 기왕 끝나고 나서 등기를 지웠다가 다시 하라는 소리는 아니다 이 소리예요. 됐죠? 요 등기 유효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 자, 이거 걸리면 무효지. 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중간생략 등기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 기왕 했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인데. 자, 뭐는 무효다? 토지거래 요것만은 무효다 그랬지. 기왕 됐으면 어쩌겠냐 유효 그랬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다고? 야, 요건 안 되지 라고 해서 요거는 무효로 줍니다. 무효. 자, 피담보채권이 소멸됐어요. 자, 돈 갚았대. 돈 갚았는데 저당 등기를 아직 말소하지 않았어. 그거 어떻게 해요? 말소해야 되죠. 말소하기 전까지 지금 등기는 어떻게? 유효 무효? 무효죠. 무효. 이거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돈 갚은 거 등기관이 알아볼라. 모르죠. 이거 저당권인데 등기관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자. 돈 갚았나? 무슨 막 지워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이건 직권 말소가 아니라 그냥 무효고요. 당사자들이 신청 말소를 넣어야 돼. 신청 말소. 그죠? 저 돈 갚았으니까 야, 가자. 지우러 가자라고 했는데 가자는 소리를 안 해. 은행도 가자는 소리 안 하고 집주인도 가자는 소리 안 해. 그럼 집주인이 왜 이거 말소하러 가자고 안 해요? 나중에 돈 또 꾸려고. 또 꾸면서 자, 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저당 또 잡지 말고 그 저당 안 지운 거 있으면 또 쓰자. 뭐 할 수 있다? 유용할 수 있다. 무효 등기에 유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등기관이 막 직권 말소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무효 등기라서 직권 말소 되는 경우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관할 위반이나 등기할상이 아닌 경우. 요 정도 되면 무효 직권 말소 나오는 거고 이런 거 무효긴 하지만 직권 말소는 아니다. 합의해서 또 쓸 수도 있다라는 거. 유용이 가능하죠. 나중에. 자, 그다음에 지금 이미 끝난 건물이죠. 이미 끝난 건물. 자, 이거를 새 건물에다가 쓸 수가 없어. 이거는 무효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효인 것은 2번만 가능합니다. 참, 제가 봐도 저 문제 참 잘 만들었어요. 재수 없어 참아 그냥. 자, 다음,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웁시다. 자, 우리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자,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이제 외우세요. 자, 건물 등기에 대주권 등기합니다. 건물 등기에 대주권 등기. 건물 등기에 대주권 등기. 이 두 개가 대주권 등기예요. 대주권 등기 그러면 두 가지예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또 하나는 대주권 표시. 두 개를 합쳐서 대주권 등기. 대주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록. 자, 표제부에 나눠서 쓰는 겁니다. 대주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에 대주권 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는 해당 구에다가 대주권의 뜻을 등기해 주는 거예요. 됐죠? 자, 요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주게 돼 있죠. 다시 이건 이제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예, 대주권 등기는 건물 등기 기록. 자, 표제부에 두 군데 나눠서 우리가 신청해요. 신청하면 요거 딱딱 써주면서 등기관이 야, 토지 내가 해줄게. 토지에다가 뭐 이 소유권은 이 전세권은 저 건물의 대지권으로 쓰고 있다? 라는 뜻을 써준다고. 자, 이거 누가 시켰어? 제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거. 요거 들어오면 요건 알아서 해준다고. 이러면 이 토지 건물이 딱 붙었다고. 붙었다는 게 일체. 다른 말로 분리처분 금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즘은 요쪽이 많이 납니다. 대지권의 뜻에 등기된 토지 등기로 갑구 또는 을구에 들어옵니다. 자, 땅을 사서 건물을 올렸으면 갑구,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자, 소유자는 따로 있고 을구에 전세권이 있어서 그 전세권으로 건물을 올렸으면 을구에다가 대지권의 뜻의 등기를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심하세요. 자, 을구에 전세권이 있다. 근데 갑구의 소유자가 A다. 그죠? 그럼 이 전세권을 대지권으로 쓴대. 그죠? 예, 그러면 이 전세권, 토지 전세권 위에 건물이 올라간 거죠? 그럼 이때 A는 소유자가 땅을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소유자가 전세 내놓은 땅을 팔 수가 있지. 그죠? 예, 또 속으로 또 그런다? 누가 사니? 그게 뭔 상관이야? 시험에서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걔가 왜 사니? 그거 왜 뭔 상관이야? 등기관 입장에서 볼 때 요거 대지권이 전세권이니까 소유권 이전하는 건 상관없겠네. 지들이 합의했다는데 뭐 해주지 뭐. 그걸 끝나는 거예요. 등기관이 그냥 해준다는 거지 이게 왜 되냐라고 따지면 안 된다고. 됐죠? 예, 거기까지 넘어가면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야. 다시 전세권이 대지권으로 잡혀있는 뜻이 을구에 들어왔죠? 그러면 갑구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 이전된다는 건 저당도 잡을 수가 있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할 수가 다 있는 거예요. 됐죠? 예, 대신에 요 전세권을 이전할 수는 없어. 전세권은 건물에 붙었으니까. 됐죠? 예,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이제 다시 요번에 시험에 요번에 법무사 시험에 이래. 자, 이번에 법무사 시험에 이번에 소유권 대지권이 나왔습니다. 소유권 대지권. 자, 그럼 이렇게 되죠. 예,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갑구에다가 자, 이 토지 소유권은 저 아파트 대지권으로 쓰고 있다라는 뜻이 등기가 됐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 갑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할 수가 이 토지 소유권이 건물에 붙었다니까? 그럼 토지 소유권은 딱 떼어다가 이전할 수가 없지. 그럼 이 소유권을 저당 잡을 수가 없지. 가등기, 가처분할 수가 없지. 가압류할 수가 없어. 뭘 또 있어 없어. 안 돼. 다 안 돼. 소유권 건들면 안 돼. 다. 근데 이제 다 안 되는데 가압류는 된다.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죠? 예. 가처분이 안 되는데 가압류가 왜 돼? 그죠? 예.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이다 갑구에 걸렸으면 이 토지 소유권을 건들면 돼 안 돼? 안 된다. 대신에 을구의 지상전세 임차 지역권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아무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요즘에 좀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얘네들 바꾸는 게 유행이었거든. 얘 두 개 샥 바꾸는 게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전유분 표제부에 소재 지번 쓴다고 X 이런 거 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즘은 조금 간 것 같아. 요즘은 토지 쪽으로 넘어와서 자, 이쪽에 직권으로 뜻의 등기가 들어오면 그때는 갑구, 을구, 해당구에 들어왔으니까 나머지는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소유권 대지권이면 그 소유권 이전할 수가 없다. 근데 이쪽은 된다. 지상전세 된다. 만약에 전세권 대지권이다라고 여기 들어왔으면 소유권 이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이 요즘 출제가 한참 여기저기 시험에서 이쪽을 집중해서 내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연습해 봅시다. 4번이죠. 한동 건물 전체 구분 건물에 전부 묶었죠? 전부 묶어서 등기 기록을 한 개를 사용합니다. 이게 표제부 전체 건물 표제부가 들어갔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부동산 구분 건물 부동산은 전유 부분이 하나의 개별 부동산이 됐으니까 걔네들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게 돼 있어요. 자, 대지권의 뜻 나왔죠? 자, 대지권의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토지 등기, 그죠? 자, 이 표제부 해당구,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에 자, 촉탁이에요.
직권. 틀렸죠? 예. 자, 4번 구분한 각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래. 건물. 자, 아파트 501호. 자, 거기 전유분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 자, 대지권의 표시가 뭐냐 그랬더니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있죠. 그래서 소유권 대지권이다 몇 분의 몇이다 이런 걸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요즘에. 예, 대지권 변경이 나오면요 101호, 201호, 301호 다 적어야 돼.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을 대위해서 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요즘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대지권 변경은 한 사람이 나머지를 대위할 수 있다. 이거를 틀리게 만들면 없다. 그거밖에 없어. 예. 이거 나오면 그냥 맞춰줘야 돼요. 이거 되게 잘 나옵니다. 최근 시험에 거의 빠짐없이 다 나왔습니다. 그냥 있다 없다 가지고 바꾼 거예요. 대부분 옳은 지문으로 있다로 나옵니다. 가끔가다 없다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예, 되게 잘 나와 이거.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촉탁 이게 틀린 거죠. 자, 5번 갑시다. 규약상 공용 부분. 자, 요거 표제부에 이거 규약을 정해서 공용 부분을 쓴다라고 했었죠.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가 있다 없다? 등기 있어요. 자, 원래는 전유 부분이었어요. 전유 부분이면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고 요거를 규약을 정해서 자, 표제부에다가 규약을 써놓고 갑구 말소, 을구 말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구 말소는 왜 하냐 그랬더니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일루 신청을 했거든. 자, 갑구의 현재 소유자가 자, 단독 신청을 했어요. 현재 소유자가. 그러면 너 왔구나. 그럼 갑구 지워. 소유자가 포기한 거니까. 그다음에 을구에 있는 저당권 어떻게 해요? 승낙서를 받아야 돼. 을구에 있는 승낙서를 받아다가 얘가 단독 신청했으니까 승낙서 보고 을구도 말소. 됐죠? 자, 여기 보시면 뜻의 등기를 할 때 갑구 소유권과 그 밖에 걸리는 말소 표시를 해야 된다. 됐죠? 자, 이쪽으로 넘어갈 때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면서 을구에 있는 권리자들의 승낙서를 갖고 와. 갑구도 말소, 을구도 말소. 표제부에다가 규약이 있었다. 이제 다 같이 쓴다. 라고 표시를 써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규약이 폐지되면 어떻게? 규약이 폐지되면 누구 거? 규약이 폐지되면 누구 거? 취득자 거. 규약이 폐지되면 이제 다 같이 쓰는 게 아니라 내 거다. 자, 그 사람 누구예요? 취득자. 자, 규약이 폐지됐다라고 하면 자, 취득자. 자, 취득자가 공유자 공동으로 틀렸죠? 예, 요거 단독이죠. 자,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틀렸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요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갑구가 새로 열리기 때문에 이게 보존 등기다라는 거예요.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고 나면 표제부에 있었던 규약상 공용이라는 뜻 요거는 말소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유분이 되니까 다시. 자, 요게 5번이에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의 등기 어떻게 한다? 말소 표시하게 되는 거죠. 돌아오면 자동으로 표제부의 규약상 공용 요거는 지우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4번이 답이죠.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이걸 또 낸다 그러면 조금 오바예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오바인데 어쨌든 뭐 많이 나온 거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음 6번 보시죠.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 자, 이 말이 구조상 독립, 이용상 독립을 갖췄어요. 구분 등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에요. 독립성이 있더라도 일반 건물을 할 수도 있고 구분 등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는 아니다. 자, 2번 나왔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그러면 땅을 산 거예요, 빌린 거예요? 땅을 산 토지 소유권. 이거를 아파트 대지권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자, 어디다 하는 거예요? 토지 등기 기록. 자, 갑구 을구. 갑구에다가 이 토지 소유권 건들지 마. 저 아파트에서 쓰는 거야. 라고 뜻의 표시를 해놨단 말이죠. 그럼 그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저당 설정 계약을 해서 새로운 저당 등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 건들지 마. 근데 소유권을 저당 잡겠다.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요 2번 지문도 사실은 조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자, 지금은 소유권이 대지권이죠?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저당 설정 계약과 저당 등기는 못 합니다. 근데 을구에 전세가 들어올 수가 있지. 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표시를 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미진한 지문인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기출 지문이에요. 근데 이때 이 신청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 엄밀하게 말하면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조금 더 가미하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좀 미진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틀린 지문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 여기까지.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대지권 등기는 토지 등기, 건물 등기? 건물 등기. 자, 이게 항상 문구 이렇게 나와요. 대지권 등기가 된 건물.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 이 소리야. 대지권 등기된 건물. 그럼 건물만 저당 잡을 수 있어 없어? 건물만 저당 잡을 수 501호가 대지권이 잡혀 있대. 그럼 저당 잡을 때 건물만 잡고 대지권 안 잡아요? 같이 잡아야 돼, 같이. 그렇죠? 자, 그래서 건물만 저당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지. 그렇죠? 예. 근데 자, 전세는 다르죠? 전세. 자, 전세는 대지권 등기가 자, 건물에 됐죠? 예. 그러면 대지권을 빼고 건물만 전세할 수가 있는 거지. 오히려 자, 전세권은 대지권에는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만 전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래서 요 부분 X 친 거 있죠? 요것만 딱 떼가지고 4번에 집어넣는 거야. 4번에 자, 대지권 고 전세로 빌려 못 빌려? 못 빌린다. 자, 대지권이 뭐니까? 지분이니까. 자,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 설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부동산의 일부는 빌려도 권리일부는 못 빌리잖아요. 요거 빼고 건물만 빌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4번과 5번 세트입니다. 같은 얘기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예요. 대지권 등기된 건물을 전세로 빌린다는 말은 지분을 빌리는 건 아니고 건물만 빌린다라는 뜻. 자, 이것도 정말 잘 나온다. 정말 출제자 매우 좋아합니다. 둘 다. 예.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연결해 보시라고요. 이거는 처분이기 때문에 건물만 처분은 못한다. 라는 거고 전세는 용익이기 때문에 대지권에는 용익을 못한다. 건물만 빌리는 거다. 그렇죠? 예. 조금 뭐 더 팁을 더 드리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는 이 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낸 적은 없어요. 주로 출제는 전세권으로만 자꾸 내더라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룰이 있나 봐. 임차권 내도 똑같거든요. 임차권도 안 내더라고. 예, 전세권으로 주로 내고요. 요 경우 3번 같은 경우 주로 저당권, 건물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도 다 가능한데 저당권으로만 보통 출제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게 딱 정해진 팁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론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다 못 외우잖아.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저당만 나오고 전세만 나오니까. 그러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요거 계속 나오네? 이렇게 해서 공부 범위가 훨씬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 가보시면 범위가 더 확장될 수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요것만 계속 나오네? 라는 눈치를 채면 훨씬 더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라고. 그죠? 예. 자, 당장 한번 풀어보고 이해가 안 가도 상관없어요. 다음번에 그게 또 나오는데 눈에 익어. 근데 이게 또 이게 답이야. 그럼 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나는 근본적 원리를 알고 싶어. 그 미리 좀 하지 그랬어. 그 근본적 원리 하려면 한 3년 걸려요. 3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0일이면 끝나니까. 그 눈치를 자꾸 보라고. 요거 또 나왔네. 요거 또 이렇게 냈네. 그것만 딱 채면 바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 자, 다음 이제 대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건 지금 뭐 설명 안 해도 방금 설명드린 거 가지고 해결이 되겠네요. 자, 요것만 봅시다. 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땅 샀어요, 빌렸어요? 샀어. 그러면 거기다가 지상지역 전세임차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만 안 건들면 되니까 용익권은 상관없다. 이 뜻이죠. 그다음에 대지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래. 자, 지역권은 안 돼.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가 4가지예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만 대지권으로 쓸 수 있어요. 지역권 해놓고 땅 지역권 해놓고 건물 짓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 짓는 거리가 4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돼요. 근데 소유권이 아닌 지상, 전세, 임차권으로 아파트를 올렸단 말이죠. 토지 소유권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설정이 되고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만 좀 체크를 할게요. 나머지는 뭐 다 설명드린 거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7번 넘어갈게요. 7번. 구분 건물은 한동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둬야죠. 자, 틀렸습니다. 두 번째, 등기 기록이 아닌 신청서나 부속서류. 그죠? 요거 열람 업무를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요번에 바뀌었죠? 등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신청서 부속서류는 인터넷으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요거 될 수가 있는 걸로 요번에 개정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 기록은 아무나 봐요, 관계인만 봐요? 아무나 보는 거예요. 등기를 누구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한해서 틀렸죠? 이건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다 가능하고요. 자, 등기세보관 중인 신청서 이건 등기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신청이 써낸 겁니다. 이건 영장이 있으면 자 들고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등기는 영장 있어도 못 나가요. 근데 신청서는 영장 있으면 들고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다음 5번. 자,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매매 목록. 자, 요거 플러스 도면 또 공동 담보 목록 또 신탁 원부까지죠. 신탁 원부에서 자, 매도 공탁. 그죠? 매도 공탁. 요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 기록이니까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다 되는 거예요. 영구 보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은 안 해주고요. 신청이 있어야만. 그래야 포함해서 발급을 해준다. 요 네 가지는 묶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죠. 요거를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등기랑 신청서, 등기랑 신청서, 등기랑 신청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자, 등기다 아니다, 등기다 아니다, 등기다 아니다. 됐죠? 예. 자, 첫 번째는 공개 의무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예. 등기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근데 부속 서류는 열람만, 그것도 이해관계인만. 증명서는 절대 안 된다. 자, 두 개 이제 외우세요. 예, 등기는 누구나 열람, 누구나 증명서. 그래서 등기는 보여주려고 만든 거고요. 부속 서류는 원래 공개 금지인데 관계인한테 열람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등기냐 아니냐요. 등기 아니냐. 등기는 전쟁 난 거 아니면 반출이 안 됩니다. 이외엔 반출 안 돼요. 전쟁 천재지변일 때만 반출해요. 근데 부속 서류는 그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법관의 영장, 요 정도가 나오면 반출이 가능합니다. 자, 둘 다 이 외에는 반출이 안 된다. 이외에는 둘 다 반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법원의 명령에 있으면 등기 기록을 반출할 수 있다. 법원의 명령에 있으면 등기를 반출할 수 있다. X죠. 그죠? 법원에서 등기 갖고 오라 그러면 뭐라 그래? 전쟁 났냐? 그러죠. 됐죠? 예. 자, 근데 자,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부속 서류를 반출할 수가 있다. 이건 된단 말이죠. 급이 좀 다르죠. 그다음에 영구 보존하는 거. 자,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매도, 공탁, 폐쇄 등기까지는 영구 보존이에요. 영구 보존. 이거 다 등기예요. 네, 신청서 붙으면 몇 년? 신청서 붙으면 5년. 신청 정보, 신청서가 시작되면 5년입니다. 이거 말고도 10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는데 이게 나오면 찍으세요. 예, 뭐 못 외워. 너무 많아서. 대신에 5년짜리는 딱 공통점이 신청서 내지는 신청 정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5년. 영구하고 5년만 골라내면 나머지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 자, 요번에 이제 요게 요번 개정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 서류. 요거는 이해관계만 열람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다. 요번에 개정된 게 이거예요. 예, 요번에 올해 개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올해 법무사에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됐어요. 자, 신청서나 부속 서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자, 열람 처리할 수가 있는데 아무나 돼요, 관계인만 돼요. 관계인. 그 관계인이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 그 관계인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한정이 돼 있는데 요거를 문제를 어떻게 낼까를 제가 되게 고민을 해봤는데 요번에 법무사 시험에서 어이없이 냈습니다. 어이없이. 자, 당사자는 당연히 관계인이겠죠? 당사자 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등기부에 이 사람들의 주민번호까지 다 써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관계인이라고 확인돼야 돼요. 거기까지 좀 오바고. 요것도 좀 오바인데 변호사, 법무사가 관계인으로서 그 신청서, 부속서를 열람할 수가 아무나 돼요. 위임을 받아야 돼.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 등기 신청을 위임받았어요. 열람을 위임받았어요. 열람을 위임받았지. 이거를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할 수 있다라고 뻥을 친 거야. 자,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는 할 수가 없고, 자, 뭐를 위임받아야 돼요? 열람 자체를 위임받아야 돼. 그죠? 예. 설마 이거를 사기쳤을까 했는데 이거로 냈어요. 올해 법무사에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중개사 수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있다까지는. 그 밑에 이제 누구한테 뭘 위임받았냐 이런 것까지 나오면 좀 오바긴 오바인데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원래는 할 수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된 거 요번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이해관계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준 거란 말이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다음 8번 보시죠. 8번. 상속. 자,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각하지. 자, 보상은 전원. 자, 보존 상속은 1인 지분만 못 한다 그랬죠? 1인이 가더라도 전원 명의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합니다.
자, 일부가 나왔어요. 일부. 자, 일부. 권리의 일부는 이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권리 일부가 지분이죠. 지분. 자, 공유 지분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필지 일부를 분할하지 않은 특정 일부. 자, 토지가 있는데 남쪽 절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분할 전이잖아요. 그럼 이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네, 3번도 맞는 말이죠. 자, 지분. 자, 가장 대표적인 지분은 대지권. 자, 대지권은 전세로 빌릴 수가 없다. 그 맞는 말이에요. 자, 지분은 전세로 빌릴 수가 없고 부동산 일부는 전세로 빌릴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옳은 게 지금 2번, 3번 두 개가 됐습니다. 두 개. 자, 4번 구분 분할 절차를 밟기 전 건물의 특정 일부입니다. 요거 전세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 일부를 빌릴 수 있다. 그다음에 전유 부분하고 대세양권이 지금 붙어 있단 말이죠. 분리처분 금지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했대? 위반했대. 위반해서 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래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각하입니다. 이거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들 OX 많이 해놨는데요. 자, 일단 부동산 특정 일부, 자, 권리 일부 지분이죠. 지분. 자, 요거 보존 등기는 무조건 안 된다. 보존 등기는 전부 전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처분하는 거죠. 부동산 특정 일부를 그 상태에서 처분할 수는 없고요. 지분은 이전할 수가 있고요. 자,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를 빌리려면 뭐가 필요해? 도면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분은 못 빌린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보상은 전원. 자, 보존 상속은 전원으로 가능하다. 자, 자기 지분만 들어오면 불가능, 각하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공동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전원 명의 본등기 안 됩니다. 자, 자기 지분만 본등기가 가능해요. 자, 유증도 자기 지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분만 되는 거 웬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지분만 안 되는 거 보상은 무조건 전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B, C, D가 같이 사기로 했는데 셋 다 당장 돈이 없어. 셋이 얼마씩 낸다? 1억씩 낸다. 그럼 셋 다 2달 있다가 돈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공동 가등기를 걸어놓고 갔대. 공동 가등기. 근데 한 사람이 2달 있다 왔어요. 얼마 들고? 1억 들고 와서 1억어치만 본등기할 수가 있다. 자, 자기 집만 본등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1억 들고 와서 3억어치 다 해달라 그러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 수 있죠? 자, 이 얘기 좀 이따 한 번 더 할 겁니다. 예.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9번 보시죠. 자, 9번에 가등기 걸어 놓은 거를 처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을 걸 수도 있어요. 허용된다. 자, 그런데 가등기를 걸어 놓고 본등기하지 마. 요거 돼 안 돼?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두 개 바꾸는 거예요. 예. 가등기 자체를 처분 금지 걸 수는 있지만 본등기를 막는 절차는 없다라는 거죠. 가등기 미리 걸려 있으니까.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가등기가 걸려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 수가 있다. 가등기도 이전이 되니까 이전 못하게 가압류 가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보존행위에 준해서 전부 본등기를, 자, 일부가 가서 전원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는 없다 그랬죠. 자기 지분만 다 그랬어요. 자, 4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그에 반하는 등기가 들어왔으면 등기관이 실행해줘요, 각하해줘요? 실행해주죠. 가처분이 있더라도 일단 들어오면 일단 받아는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소유자인데요. B가 가처분을 걸고 A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 증명서를 딱 떴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덥석 물면 돼, 안 돼? A가 싸게 판대. 그럼 사면 돼, 안 돼? 한번 사볼까? 사보면, 그죠? 사볼까? 그러면 몇 번 들어와요? 3번. C로, A로부터 이전 등기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처분이 있더라도, 자, 제3자 소유권 등기 등기관이 실행해줘, 안 해줘? 해줘. 그럼 얘는 들어올 때 이거 알고 들어와, 모르더라?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간발의 차이로, 그죠? 1분 전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왔다. 그거 모르고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겨서 지는 거야. 그죠? 예, 무서워, 안 무서워? 벌써 아침부터 졸아.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생각해봐. 생각이 식은다면 지금. 예. 그래서 만약에 얘가 가처분해서 A한테 소송 이겨버리면 얘 어떻게 해? 얘가 소송 이겨버리면 얘 어떻게 해? 예? 뭐라고요? 죽여버려? 어떻게 해? 말소. 무슨 말소? 예,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가 자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각하해요, 실행해요. 실행해 준다고. 나중에 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일단은 실행해 줍니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이거 촉탁이요, 명령이요. 단독 신청. 이제 외울 때도 됐네. 예,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러면 촉탁 명령 아니라 단독 신청. 자,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라면 의무자나 장롱 뒤져 못 뒤져. 단독이잖아. 나 권리자 혼자 가잖아요. 의무자 협조가 있어 없어? 없어. 걔네 장롱 뒤져 못 뒤져? 못 뒤져. 걔네 장롱에 있는 거 등기필정보 내 안 내? 안 내도 된다 이거요. 단독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거. 자,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본등기 금지 딱 걸려 있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 할 수가 없다. 각하. 예. 자, 두 번째 말소 청구권. 이게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 자, 물청.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내 거를 누가 등기 가져오면 어떻게? 나쁜 놈이 내 건데 등기가 이전됐어 쟤한테. 어떻게? 죽여버려? 어떻게? 말소해야지. 말소. 왜? 내 거니까. 자, 내 거에다가 내가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걔 거야. 남의 거야. 남의 건데 걔랑 나랑 계약을 했어. 내가 돈 주고 사오기로. 그럼 남의 거죠? 그럼 미리 뭐라도 해놔야 돼. 가등기라도 해놔야지. 남의 거를 가져오는 거 채권적 청구권. 너랑 나랑 약속했다. 채권. 지켜라.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가등기가 필요하다. 내 건데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돌려달라. 내 거니까 돌려달라. 그럼 가등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내 건데 뭘 가등기야? 됐죠? 자, 돌려달라. 이거 물청을 뭐라고 표시해요? 말소청구권. 그래서 말소청구권 대부분 물청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자, 외웁니다. 채청은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채권적 청구권. 물청은 가등기가 안 되는데 물청이란 말 써주기 싫어서 말소청구권을 써주는 거예요. 말소청구권 보는 순간 물청이다. 그럼 가등기 안 되는데? 라고 그냥 자동으로 탁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당권자와 자,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에요. 저당권, 채권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 꿔준 사람이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 들어오면 각하입니다. 각하. 자, 보상은 전원인데 지분만 들어오면 각하입니다. 자, 4개 다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들. 자, 다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죠. 예. 근데 사실 1번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과 권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것만 가지고 한 3-4시간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등기 안 되는 물건, 안 되는 권리, 오히려 안 되는 권리는 몇 개 없어. 안 되는 권리를 얘기할 만한 게 점유권, 유치권, 지휘권. 자, 점유권, 유치권, 지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올해 법무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소유권, 저당권, 권리지권까지만 돼. 하천 등기는 되긴 돼요. 근데 하천 등기를 빌리는 등기는 못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 또. 그래서 하천법상 하천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재작년인가 우리 중개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법무사에 또 나온 거야. 그래서 하천법상 하천은 등기할 수 있는 토지인데 용의권은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외울 수 있죠? 예, 요거. 자, 그게 이제 올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좀 애매해. 건물은 건물인데 우리가 보니까 비닐하우스래. 사람이 살고 있고 그죠? 건물 문도 있고 벽도 막아놓고 그죠? 예, 막 보일러도 놓고 막 했는데 비닐하우스래.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건물이라고 했는데 좀 허름하긴 한데 건축물 대장이 나왔대. 자, 등기할 수 있어 없어? 그것도 몰라. 그래서 건축물 대장 나왔다고 무조건 등기할 수 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또.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 중에요. 지붕이 있고 기둥만 있고 벽이 없대. 그럼 건물이에요? 기둥만 서 있고 지붕도 있어. 벽이 없대. 서늘하겠네? 요즘 아침 저녁 추운데 바람 통하겠네? 그럼 건축물 대장 나왔대요.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왜? 추우니까. 그죠? 자, 등기관들은 바람 통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됐죠?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얘기하는 게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 지붕 있고 기둥 서 있죠? 바람 통하지? 등기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바람 통하는데 등기돼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축사. 그죠? 소 키우는데 바람 꽉 막으면 소 죽는데.
그래가지고 바람통하게 축사를 지어놨더니 등기관들이 등기가 안 된대. 자, 등기 안 되면 농민들이 뭐가 싫어? 돈을 못 꿔. 등기가 안 되면 뭐 한다고요? 돈을 못 꿔. 자, 돈을 꾸려면 뭐가 필요한데? 저당이 필요한데. 저당을 잡으려면 등기가 나와야 저당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람통한다고 등기 안 해준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속 끌고 어디로 와? 예? 등기소는 가봤자 소용없어. 예. 속 끌고 어디로 와요? 국회로 간다 그랬지. 그 국회에서 법 만들었죠? 다시 축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나왔어요. 자, 축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핵심은 이거예요. 바람통에도 얘는 해줘라. 그죠? 예, 근데 조그만 것까진 그러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넘는 건 해줘라. 큰 거 해줘라. 그러니까 조그맣게 진 농민들 어떻게 해? 속 끌고 올라와 또. 그래가지고 이 개정이 됐어요. 200이 얼마로? 100으로 개정이 됐어. 그래서 올해 100제곱미터가 나왔어. 그래서 한 문제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뭉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되는 건물이냐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해? 등기관이 판단해.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 나왔다고 무조건 등기되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 중에서는 하천법상 하천이 중요해요. 하천법상 하천 등기할 수가 있는데 용의권은 안 된다. 지상지역 전세 안 된다. 알 수 있죠? 예, 그게 이제 올해 포인트예요. 예, 등기되는 안 되는 물건 권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특약은 아무거나 안 해주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죠. 예, 법적 근거 없으면 특약 안 만들어도 각하돼요. 알 수 있죠. 예. 우리 중개사 시험에 나온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역권의 지료. 지역권의 지료를 약정할 수도 있지만 이게 등기법에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역권 지료 약정이 있어도 등기해줘 안 해줘? 못 해주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근거 있는 특약 중에요.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자, 전유분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인데 위반하면 각하. 떼어낼 수 없다. 붙어라. 그다음에 저당권하고 채권은 분리할 수가 없죠. 각하. 그다음에 농지는 전세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6번, 7번은 보상이죠. 보상. 예. 보상은 전원이니까 누구 지분만 들어오면 각하다. 자, 8번은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어떻게 했대? 신청했대. 그죠? 이런 거 다 각하죠. 자, 그다음에 명백히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데요. 자, 방금 했던 거 본등기 금지 가처분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입니다. 이거 요즘에 환매가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환매 반드시 동시 신청인데, 자, 신청서 몇 개? 2개. 이전 등기 신청서,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2개를 작성해서 낼 때는 동시에 낸다. 동시에 낸다. 환매 특약 등기에 꼭 쓰는 거.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꼭 써야 돼. 매매 대금, 매매 비용. 기간은 임의적이에요. 기간. 근데 부동산 환매는 길어도 5년 넘으면 안 돼요. 5년. 자, 그래서 기간의 약정이 있으면 환매 등기, 기간 등기할 수가 있다. 임의적 사항이니까. 기간 약정이 있으면 등기할 수가 있는데 5년 걸어놓고 나중에 연장할 수가 없다. 이게 올해 나왔어요. 올해 법무사 여기 나왔습니다. 이게 요즘 몇 년째 각종 시험에서 환매가 유행 타고 있어요. 지금. 환매에서 올해 특별히 나온 게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도 환매가 또 나왔었는데 작년에는 원래 매도인이 팔면서 환매는 자기가 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매도인이 팔면서 환매를 제3자한테 해줄 수가 없다. 이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기간 얘기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환매 기간은 연장할 수가 없다. 연장하는 변경 등기 못한다. 이건 이제 민법 규정이긴 한데 올해 법무사에 주제가 됐어요. 그렇죠? 환매. 자, 좀만 더. 환매를요. 부동산 물건 그대로 이전 등기를 넘기면서 환매는 지분만 걸어. 지분만 환매를 걸 수가 100% 소유권을 다 이전하면서 환매를 지분만 나중에 할 걸로 미리 환매 특약을 걸 수가 없어. 환매는 그 물건 그대로 사와야 돼. 알 수 있죠? 자, 지분만 환매 등기할 수가 없다. 그것도 이제 올해 법무사 같이 지문으로 떴습니다. 예, 확인하시고요. 자, 참고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법무사 기출문제 등기 우리 중개사 관련해서 촬영해가지고 그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 김포중앙 여기 홈페이지에 홈페이지가 아니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한 시간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법무사 기출문제 30문제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 시험에 연관될 만한 것들만 쭉 추려가지고 자료도 올려놨고 해설 강의 해놨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법무사 30문제 중에 전체 법무사 전체 과목 중에 이직에 딱 하나 받아줬어. 근데 그게 등기법 1번 문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저 좀 해설하면서 좀 찜찜했는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따질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넘어갔는데 이제가 돼가지고 등기법 법무사 등기법 1번 문제가 복수 정답이 됐어. 그죠? 예, 뭐가 되는지 되게 궁금하죠. 예, 다음 유튜브를 기억하세요. 다음에 유튜브에 제가 그것만 따로 해설해가지고 무슨 논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배경이 좀 재밌게 됐어요. 재밌게 됐으니까 많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딴 데는 안 줘야지 내 것만 올려야지 내 것만 내 유튜브에만 올릴 거예요. 자 어쨌건 그 문제가 이제 환매특약도 이제 등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합유는 지분이 있어 없어? 있는데 등기 안 나옵니다. 등기 안 나오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다 못하는 거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거죠. 자 물청은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채청은 가등기 할 수가 있다. 근데 물청을 다른 말로 말소 청구권,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 가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됐고요. 자 다음 11번도 보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하고 나중에 들어왔으면 각하죠. 동시에 들어와야 되니까. 자, 두 번째, 관공서 공매, 경매 관련된 등기는 무조건 촉탁이에요. 촉탁을 내가 신청하면 어떻게 돼? 각하. 그죠? 반드시 촉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법적 근거 있어 없어? 있어. 법적 근거 있어 이거는. 근거 있으면 등기할 수가 있죠. 자, 이건 등기를 실행해 줍니다. 그다음에 자, 이거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박찬호 주소가 어디서 어디로 갔어? 공주에서 강남으로. 그런 거 잘 안 까먹는다. 그래서 신청서상에는 현재 강남이고 등기에는 옛날 공주고. 그래서 옛날 공주 주소가 강남으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게 나오는 거죠. 이전 등기는 의무자 주소 주명이 들어가니까. 저 옛날에 이사 갔어요. 나오니까. 각하시켜요. 직권 변경해요. 직권 변경을 해줍니다. 직권 변경을 해주면서 이전 등기를 그대로 실행해 줍니다. 그죠? 이거를 각하한다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하면서 직권 변경하면서 같이 처리를 해주게 돼 있죠. 이거 실행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각하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다음 12번 가등기 나오네요. 자, 우리 가등기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할게요.